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모처럼 이 막히는 차 안에서 왜 망설이는가, 이 책의 리뷰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이야기를 오랜만에 올려봅니다. 저한테 인스타 DM으로 질문을 해주신 중개사분이 계시는데요. 맡고 있는 전속 건물에 전속 해지를 해달라는 건물주의 연락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신 건 구두상으로 전속 해지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계약이 해지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달다가 지금 운전 중이라 가지고 그냥 아예 영상을 찍어 가지고 보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전속 계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약이죠.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팔아달라 채워달라 일정 기간 동안 그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보통 이제 전속계약의 형태는 물건에 대한 개요, 그리고 전속계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그 서비스가 불만족이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 서비스가 완성이 돼서 계약이 매매가 체결되거나 임대가 채워졌을 때 그때 어떤 수수료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수수료도 같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건물주가 어찌 보면 약간 갑과 을의 관계로 건물주가 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주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거 전속계약을 써놓긴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해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원래는 일반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면 그 회사는 분명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전속계약서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서비스 불만족, 때로는 뭐 다른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뭐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인데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러면 뭐 건물주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하게 됩니다. 기본은 어쨌지만. 근데 만약에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그 사유가 중개인의 잘못이나 어떤 그 일의 성과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해지될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다른 부동산 회사에 의해서 해지되는 경우. 그건 이제 나의 서비스보다 더 좋은 품질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을 거고, 그 제안을 건물주가 받아들였을 때 기존의 전속업체를 해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과 일하기 위해서 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직접이나 타부동산과 전속인 거와 상관없이 계속 그 대화를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매수자를 찾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 저랑은 전속이 되어 있고 근데 매수자를 찾아온 거는 타부동산이고, 그러면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 직전에 전속인 부동산과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 해이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법적인 근거를 다 갖춰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이후에 전속업체가 아닌 곳인데 임차인을 찾아놓은 그 부동산과 전속계약을 맺고 다시 매매를 진행한다 이러면 솔직히 되게 애매한데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굉장히 희한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속을 받은 이후에 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긴밀하게 유지해야 돼요. 팔고 못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계속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주신 분이 그런 소통의 부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소통의 방법이 굉장히 촘촘한 사람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주간 보고를 받는 걸로 그냥 가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업무 보고를 들어야 되고 매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누구도 그 비율을 맞춰줄 수 없는 고객, 이런 경우에는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그런 사람의 그런 까탈스러움, 이게 아니라 돈과 결부되어 있는 일인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일을 한 상태에서 나는 내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직접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건물주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타절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수료를 안 주기 위해서 나를 타절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해지된 이후에 어떻게 그 건물주와의 그 관계가 이어지는지도 뭐 그냥 좋게 이어지면서 내가 전속은 아니지만 고객을 붙여가지고 다시 그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있고, 그냥 아예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부동산 자체가 거래될 수도 있고, 고객이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속단해서 이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원론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전속을 받은 이후에 그 고객이 나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촘촘히 관리해주고, 나의 영업도 그거를 내 건물이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게 관리해가지고 나에 의해서 거래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렇게 잘 관리된 상태에서 타부동산이 와가지고 손님을 붙이거나 이랬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동산도 욕심이 나기 때문에 이 전속계약 해지하고 나한테 전속을 주면 내가 고객을 붙이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물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는 데가 있다, A 부동산에 연락해서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당히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속 해지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잘 관리했는가, 그리고 잘 관리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그 해지 사유에 따라서 대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